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쿰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오늘 조엘 보이스 목소리가 이렇게 무게가 쫙 들어갔네. 비가 와서 그런가 비가 봐요. 와서. 아, 그래요? 날씨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외전이죠. 네. 네, 카츠 모델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좋죠. 워낙 그 리더십에서 전통적인 그 맞아요. 이론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건데 뭐 여전히 손색이 없어요. 그죠? 네,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배우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Types of Managerial Skills. 그래서 관리자 스킬의 세 가지 유형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관리자 스킬의 세 가지 유형. 관리자들이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 네. 그런데 관리자의 레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 맞아요. 이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있는데 스텔라가 한번 이렇게 좀 잘 묘사를 해주실 그래 수 있을까요?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선 그 리더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탑, 미들, 그리고 퍼스트 라인 해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가장 하단에 있는 퍼스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스킬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컨셉추얼 스킬, 휴먼 스킬, 테크니컬 스킬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컨셉추얼 스킬은 사실 조금 필요하고 테크니컬 스킬은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게 미들, 탑 위로 올라갈수록 테크니컬 스킬은 점점 줄어들고 컨셉추얼 스킬에 대한 그런 요구가 더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탑, 미들, 퍼스트 라인 이 세 개 다 구분 없이 휴먼 스킬에 대한 중요성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크기도 제일 크지 않나요? 제일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탑 매니지먼트에 가면은 그 테크니컬 스킬에 대한 포션은 거의 10%로 보이고 컨셉추얼 스킬이랑 휴먼 스킬이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휴먼 스킬을 제대로 배울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죠. 대부분 회사에서 교육은 테크니컬 스킬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휴먼 스킬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그러니까 신입사원에서부터 신입사원 우리 교육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할 때 휴먼 스킬을 과연 얼마나 가르쳐 주는가. 대부분 다 테크니컬한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사의 뭐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문서 작성 요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어떤 집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뭐죠? 회사의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뭐 로그인 어떻게 하고 이런 테크니컬한 것들을 주로 알려줍니다. 옆에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옆에 사람을 어떻게 칭찬하는지, 뭐 옆에 사람과 협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나의 리더를 어떻게 리딩할 건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건지 이런 건 별로 안 가르쳐줘요.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포션을 정해놓고 있죠. 카츠라는 학자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굳이 이걸 외전으로 들고 온 이유는 이제 조직에서는 이걸 강조해야 된다. 과거에 테크니컬 기술로 조직을 꾸려나가는데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업무가 단순했을 때 그걸 다 분업을 하고 일을 다 쪼개서 그 사람에게 산업혁명 때 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산업혁명 네. 때? 그때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학적 관리법의 시대. 맞아요. 그때는 그냥 나눠놓고 업무 분장하고 그냥 그 업무만 테크니컬리 어떻게 하느냐를 알려주면 된 거예요. 사람하고 뭐 관계하고 사람하고 대화하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는 내 일만 그냥 묵묵히 하면 끝나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대화하는 법을 안 배웠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 하냐면 우리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공격 방어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휴먼 스킬이 아니잖아요. 지금 싸우는 게 휴먼 스킬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그런 대화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게 되느냐. 그리고 2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 어떻게 회의를 할 것이냐. 이게 휴먼 스킬이란 말이에요. 그죠? 인터퍼스널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상대의 감정을 읽어내고 상대의 감정을 또 다독일 수도 있어야 되고 상대가 기분 좋게 해서 의욕이 생기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낙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의욕이 생기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게 휴먼 스킬인데 이걸 별로 배운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외전에서 다루는 이유는 회사가 안 돌아간다면 이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스킬에 크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수원에 있는 사람들 또 HRD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커리큘럼들을 보시고 휴먼 스킬을 과연 얼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리더십도 심지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휴먼 스킬을 차지하는 것인데 리더십도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A 상황에서는 A-로, B 네. 상황에서는 B-로. 쪽집게 과외해 주세요. 테크닉을 알려주세요. 그거 가지고 결코 휴먼 스킬이 향상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당장 가서 써먹을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제가 이해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으로는 궁극적으로 팀워크를 만들어낸다거나 조직의 구성원들의 열의, 인게이지먼트 레벨을 올려낸다거나 이런 것은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휴먼 스킬을 제대로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마지막으로 컨셉추얼 스킬인데 컨셉추얼 스킬이 이제 탑 매니저들에게 더 요구되는 스킬이다. 이렇게 카츠는 봤잖아요.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컨셉추얼 스킬이 뭘까요? 우리 다 컨셉을 갖고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뭐 컨셉을 잡는데 뭐 이렇게 스킬이 뭐 따로 필요한가? 컨셉은 다 갖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카츠라는 분은 컨셉추얼 스킬을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미래를 내다본다는 게 뭐냐면 현재 뭘 하면 미래가 뭐가 될 거다를 체계화시켜서 생각하는 능력. 이걸 컨셉추얼 스킬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조직을 개발해내고 조직 문화를 좋게 만들고 또 뭐 생산성을 높이고 또 성과를 내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게 가능해질 것인가를 제대로 생각하는 능력. 그죠? 많이 약합니다. 제가 고위 임원들 교육을 해봐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약하셔요. 그럼 뭘 했냐 그동안? 이번 분기 목표가 뭐냐? 목표 생각하고 팀장 불러서 팀장 이거 목표 달성했어?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 있었던 거죠. 단기적인 관점에 그렇죠. 대해서 좀 잘 해내기 위한 노력들. 그때 숫자 맞추고 뭐 이런 것에 압력이 되게 컸었고 그렇게 해내다 보니 그냥 밑으로 너 열심히 해, 실적 내야 돼, 뭐 이런 대화 정도를 한 거죠. 사실 그건 대화라기보다는 사실 강요와 같은 일들만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휴먼 스킬도 발휘될 여지가 별로 없었고 또 향상될 여지도 없었던 거죠. 발휘할 기회가 없으니 향상도 안 될 거잖아요. 그다음에 컨셉추얼 스킬도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능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를 임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안 잡히는 거죠. 그 안 잡히는 게 컨셉이 안 잡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모델링을 하는 능력을 길러내야 된다. 모델링.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근데 하나의 원인, 하나의 결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인과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조직이 바라는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느냐 안 그려지느냐 그게 컨셉추얼 스킬이에요. 네.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모델링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스템즈 띵킹 에피소드 제가 유튜브인가 거기에서 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려봐야 돼요. 자꾸 그려봐야 된다. A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실적이 좋아서 성과를 내서 내가 포상을 해줬다. 보상을 해줬다. 또는 뭐 인센티브를 줬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을 해석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은 인정받고 저렇게 하면은 포상도 받을 수 있겠구나. 네. 저렇게 행동 해봐야겠다. 네. 또 그게 하나의 트랙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또 다른 트랙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또 다른 트랙을 생각하는 능력 이게 컨셉추얼 스킬이에요.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이런 거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저 정도까지는 못하니까 에이 뭐 대충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내는 능력이 컨셉추얼 스킬이다. 근데 옆에서 누군가는 아니 근데 나도 저만큼은 했는데 라고 해서 뭔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다양한 역동들이 일어나겠죠. 네. 그걸 내다보고 그 역동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 팀 워크가 깨질 건지 이 팀워크가 다져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이게 컨셉추얼 스킬이에요. 지금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그렇죠.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그 그렇죠. 예측. 그걸 보다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이제 컨셉추얼 스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그려보는 거다. 네. 왜냐면 안 그리면 그리지 않으면 빼먹은 걸 확인하기 되게 어려워요.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는 다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려놓고 보면 이것도 있겠네 저것도 있겠네 해서 계속 보완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엘의 멘탈 모델과 스텔라의 멘탈 모델과 내 멘탈 모델이 일치할까요? 다르죠. 서로 좀 다르게 생각할 거잖아요. 이 멘탈 모델을 비교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 멘탈 모델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가 알아듣지 못할 거잖아요. 그죠? 네, 말이 뭔가 논리가 부족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카츠의 세 가지 그 경영 관리자의 스킬, 세 가지 유형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컨셉추얼 스킬, 그다음에 휴먼 스킬, 그리고 테크니컬 스킬 이 세 가지 나누어서 위로 갈수록 컨셉추얼 스킬이 더 중요해지는데 휴먼 스킬은 스텔라의 놀라운 발견. 너무 놀랐어요. 10년 동안 봤는데 최근에 발견해가지고 아니 이게 왜 휴먼 스킬이 계속 중요도가 계속 똑같지? 이렇게 네. 하면서 네. 휴먼 스킬은 기본이다. 네. 그러니까. 휴먼 스킬의 큰 두 가지는 대화 스킬, 퍼실리테이션 스킬. 크게 두 가지다. 대화는 둘이 소통하는 거. 그다음에 인터랙션이에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터랙션이 소통이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퍼실리테이션은 여럿이 있을 때 소통하는 거. 그래서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전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